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날이 굉장히 더울 것 같습니다.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벌써 환풍기가 돌아가요. 그러면은 오늘 중부 내륙 지방은 뭐 한 28도, 대전이 그렇다 그랬던가요?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고 저희 지역은 그보다 좀 낮습니다. 자,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요즘 시기 딱 맞아요. 그리고 올해가 조금 일찍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가 계절이 빠르죠. 밖에 들에 우리 꽃 피는 거를 기준으로 보면 좀 심하게는 한 15일 정도 빠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비료가 부족할 수 있고, 그리고 자, 냉해 발생 우려가 더 높고, 자, 쉽게 얘기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충해주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연면시비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연면시비가 도대체 뭘까요?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연면시비는 우리가 분무기를 가지고 초미세하게 나와서 난잎 윗면 아랫면에 골고루 묻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줄 수 있는 비료는 무기질이죠. 무기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완전한 비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하이퍼넥스, 이제 상표명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이퍼넥스나 다이나그로 그 외 무기질류 비료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뭐 우리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이제 난초를 분갈이를 하고도 바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뿌리를 어느 정도 솎아냈죠. 그리고 바로 이제 우리가 그 토양이라 하는 난석에 바로 달라붙질 않아요. 그러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 근모라고 하는 뿌리에 또 아주 미세한 뿌리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새 뿌리를 내리거나 근모를 더 내야지만이 그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정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분갈이 후 최소한 10일 일주일에서 10일 동안은 물을 매일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이 병원에서 입원해 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은 미움이라는 걸 주고 그 다음에 죽을 주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데 영양제를 계속 투여합니다. 왜 그럴까요?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빠르게 회복하려면 우리가 일반 음식물만 먹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거와 똑같은 원리다. 똑같은 원리라고까지는 하지만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보통 3월, 그러니까 온도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온도, 그러면 지역별로도 차이 편차가 있겠지만 3월 달부터 가능한 거죠. 연면시비라는 제가 관리표에 쓰는 경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 절정인데요. 곧 이제 5월이 다가오기 전, 그러니까 습도가 높아서 그 뿌리 역할도 잘하고 그 다음에 잎 역할도 잘할 때쯤이면은 괜찮지만, 그거는 이제 5월달 시골에 논에 물을 댄 시점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논에 물을 대면 습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해무도 들어오죠. 다양하게 올해는 좀 빨라질 수도 있겠죠. 자, 그 전까지는 바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니까, 난초를 관리하는 거니까 우리가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보통 하이퍼넥스를 조금 제가 이제 그 광량에 따라 달라져요. 그날 일기를 꼭 보셔야 됩니다. 난초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물론 시골이나 일반 작물을 키우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일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분들이 농사를 잘 져요. 예, 거기에는 거기에 맞게 꼭 해야 되는 것들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춘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사진 자료를 많이 봤는데, 황화 현상, 즉 이제 잎이 노란 잎이 누렁잎이 자꾸 지는 이유는
바로 NPK, 우리가 필수 요소라 하는 그 질소 인산 가리 성분이 특히 질소가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냉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분갈이를 하셨던, 특히 뿌리가 좀 약하다 그러면, 뿌리가 약한 거는 뿌리 대용으로 밑에서 비료를 끌어올리는 거를 역할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분무를 통해서. 자, 춘나는 기공이, 우리 원래 쌍떡잎 식물, 우리 그물맥이죠. 그거는 주로 이제 기공이 그 입장 아래쪽에 있어요. 근데 외떡잎 식물들은 위아래 역할을 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만 있는 게 아니라 위도 좀 있다고 그러는데요. 춘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경험으로는 왁스층이 그렇게 두꺼운데 큐킬리층이라 그러죠. 그거 과연 그렇게 있을까요? 뭐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봐지는데요. 있어도 그 역할을 못할 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무는요, 미세 분무는 밑에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게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은 분무, 이게 만약에 분무하는 뭐 노즐이라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밑에 들어가서 해줘야 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예. 오히려 관주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그거를, 자, 그러면 광량이 좋을 때는 2000배로 해도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또는 막 해가 떠서 이제 공장이 가동될 때쯤 주는 것이 좋은데요. 광량이 좀 있다 그러면은 2000배로 주셔도 되고요. 하이퍼노엑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2000배로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조금 광량이 약하다, 지금 정도면 여기는 한 10,000룩스 정도가 들어옵니다. 오늘은 날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좀 약하다 그러면은 배율을 낮춰야 돼요. 3000배, 4000배로 낮춥니다. 제가 일기를 보고 하라고 유선상으로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제가 이 유튜브 상으로는 말씀을 드릴 때도 있고 안 드릴 때도 있는데 까먹는 겁니다. 자꾸 잊어먹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무, 우리가 연면 시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4월달, 최소 4월달 또는 5월 중순까지 연면 시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초들이 그만큼 면역력을 잃는 이유도 또 말씀을 드렸죠. 건조하죠. 예. 공장은 가동돼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윤활유가 부족한 겁니다. 우리 차량에서 윤활유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차 엔진 늘어붙는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면역력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공장은 굉장히 빨리 가동이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부자재들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면 시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이제, 장점이라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제 그 공장이 가동될 때 필요한 윤활유라든가 기름, 거기에 모든 이제 부자재들이 아주 원활하게 잘 유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점이라면 뭐냐면, 지나치게 입에 의존하면 뿌리 생장이 더딜 수 있습니다. 예, 뿌리가 잘 자라지 않는 이유도 돼요. 그래서 시기를 제가 딱 정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 난실, 창피한 얘기지만 이분들 저 이거 보시면 뭐라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기가 3, 4, 5월 초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와서 하시는 분이요, 죄송하지만 한 분도 없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안 해요. 자, 그냥 한번 주고 말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안 합니다. 저도 역시도 뭐 한 달에 2번 정도밖에. 그런데 이거를 잘 활용하시는 분은 우리가 비료 관주를 2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연면 시비를 분무죠. 그거를 2번 정도 한다면 그 효과는 가을에 나타나요. 여름서 가을에 나타납니다. 병충해도 훨씬 강해지고 또 잎도
훨씬 더 윤기가 있고 추세도 좋아집니다. 그렇게 편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시간 되시는 분들이요, 안 되는 분들 보고 와서 하라고 눕잖아요.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와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면 시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